네, 지난 시간에는 심장 삽입형 전기 장치, 영어로는 이제 CIED,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맥이 너무 느려서 자꾸 쓰러지시는 분들에서 넣게 되는 이제 박동기, 또는 오히려 반대로 맥이 너무 빨라서 이제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 쓰는 삽입형 제세동기,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제 심부전 환자에서 사용하게 되는 제동기와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몸 내에, 특히 이제 심장 안에 뭐 줄을 넣는다든지, 또는 이제 배터리 또는 CPU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배터리를 이제 피부 밑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심장 삽입형 전기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적인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전파들이 있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자파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고에너지를 내는 이제 공업용 발전기나 뭐 이런 것처럼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 장치라든지, 또는 뭐 송전 장치, 또 아크 용접기 뭐 이런 것과 같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전자장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자파에 의해서 심장 박동기라든지 제세동기가 간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고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전자기기 옆에 있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MRI 촬영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동기라든지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MRI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온 박동기나 제세동기들은 이제 MRI 촬영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내로 들어가는 줄 또는 배터리가 모두 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RI 촬영을 하기에 기계에 들어갔을 때 큰 문제 없이 촬영이 가능한 정도로 기능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3테슬라라고 하는 이제 고해상도 MRI에서는 일부 촬영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1.5테슬라 좀 옛날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삽입하게 되는 박동기나 제세동기들은 모두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5년 이내, 5년 이상 예전에 넣은 박동기나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MRI가 촬영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병원과 상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것 때문에 뭐 경피적 전기 자극 치료, 뭐 텐스라고 하는데, 피부에다가 이제 바늘이나 이런 전기 패치를 붙이고 자극을 줌으로써 뭐 근육을 풀어주는 이런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번 전자파 장애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전기적인 흐름을 만들어 줌으로써 물리치료 하는 것들은 어쨌든 박동기나 제세동기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앞서 다른 영상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마기 같은 경우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마사지 기계, 이런 것들도 이제 박동기나 제세동기가 심장 박동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전기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어떤 주기적으로 다리나 팔 이런데 두드리는, 또는 이런 마찰음, 이런 자극을 주기적으로 주는 마사지 기계 같은 것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통 저희가 수술 전에 이제 박동기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이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이제 지혈 목적으로 이렇게 뭐 꼬맨다거나 이런 걸 했는데, 최근에는 전기 소작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지혈이 안 되거나 출혈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전기 소작기로 자극을 하면 이제 지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동기나 제세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전기 소작기를 쓰게 되면, 그 전기 소작기에서 나오는 이제 전자파를 박동기나 제세동기가 간섭작용에 의해서 이제 심장 박동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간섭작용에 의해서 박동기나 제세동기의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박동기나 제세동기를 수술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꿔 놓으면 됩니다. 무선으로 바꾸는 거고요. 뭐 통증이랑 이런 거 없이 뭐 몇 초 안에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수술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자제품 뭐 믹서기나 TV, 전기담요, 전기장판 이런 거 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다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제 전자파 장애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환경의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그 박동기나 제세동기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고에너지의 이런 장치들 이런 거 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많은 출력을 내는 스피커 뭐 이 안에는 이제 고에너지를 내는 전자파 기기라든지 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쓰는 전자제품은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출국할 때 공항 보안 검사 영향 주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갈 때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 소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항 보안 검색에다 보여주시면 보통 이제 손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제 매뉴얼로 따로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검색대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뭐 박동기나 제세동기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검색대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냥 알람이 울리는 것 뿐이니까 너무 놀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에너지를 내는 공업용 전자제품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자석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 맥세이프 기능을 쓰기 위해서 휴대폰 안에 이제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석이 포함된 이제 휴대폰 같은 것들을 보통 이제 앞가슴 주머니에다가 보관을 하시게 되면 보통 왼쪽 어깨 쪽에다가 제세동기를 삽입을 해놓기 때문에 이 자석 때문에 이제 제세동기나 박동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이폰 12와 같은 자석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고출력이 되는 스테레오 스피커 같은 것도 그 안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아이폰 12나 이런 스마트폰도 앞가슴보다는 뭐 바지 주머니나 가방 쪽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뭐 가슴에 충격, 아까 제세동기에 충격이 느껴질 때는 운동을 중지하시고 주변 사람에게 빨리 그런 걸 알리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